네, 메르스 하루 만에 또 환자 6명이 늘었죠. 감염 환자 25명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우려했던 3차 감염자가 2명 나왔고 사망자도 2명이나 지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 공포 언제쯤 끝이 날까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천병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천병철입니다. 네, 좀 걱정입니다. 이 메르스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라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메르스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도 이미 병원 감염을 통해서 많이 확산된 사례가 있었고요. 수십 명씩 발생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병원을 통해서 이 감염되는 것들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초기에 그 환자가 입원했을 때 그 병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병동 자체를 병원 감염 관리 수준을 높이는 부분으로 그 보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사망한 환자요. 50대 여성 그리고 70대 남성 이렇게 2명입니다. 이 두 환자에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지금 치명률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혹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25명 중에서 2명이니까 아직 우리나라 낮은 수준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사실 그 8% 정도라 8% 정도의 치명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질병 중에서는 꽤 높은 겁니다. 2003년도에 유행했던 사스가 치명률이 한 10%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전 세계에 큰 공포를 가져왔고 또 그만큼 이제 여파도 컸습니다. 예. 근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치명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번에 2분 사망하신 분들도 보면은 한 분은 고령자시고 역시 또 한 분은 천식과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면역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그 임상 증상의 악화나 이런 것들이 좀 빨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요. 현재 지금 다른 감염자들의 건강 상태 혹시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그 고령이나 중증 기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메르스의 그 치명률상 그 추가 사망자가 전혀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훨씬 환자 수도 적고, 그 다음에 감염돼도 임상 증상이 좀 약하고, 오히려 무증상 감염자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낮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있어서 면역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치명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말 우려했었던 이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자, 3차 감염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거의 없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밝혔었는데요. 근데 그거에는 제 생각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상 에러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예. 메르스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서는 전파가 잘 안 됩니다만, 예. 그 병원과 같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수준이 낮은 환자들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고령자분들이 많고요. 예. 또 그분들의 이제 그 체액이나 분비물들이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고 또 그 의료인들이 긴밀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병원 감염이 잘 되거든요.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상당수들도 병원 감염자이거나 의료인이거든요. 야.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 병원 감염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그 2차 예방을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2차 예방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내 감염을 통해서 2차나 3차 감염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3차 감염은 굉장히 드물겠지만 병원 내에서는 다릅니다. 그 사우디에서도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3차 감염이 곧 지역사회 유행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일부 그 우려하시는 분들은 3차 감염이 나왔으니까 곧 지역사회에 유행할 것이다. 혹은 그 무슨 지역사회의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예. 현재까지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 물론 다른 병원이긴 합니다만 원내 감염 즉 병원 내 감염이고요. 그거 자체가 곧 지역사회 유행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한 가지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병원 내 감염을 통해서
유행했다가 그다음에 지역사회로 던졌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이 원내 감염 수준에서 관리를 잘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3차나 4차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3차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방역이 좀 뚫린 게 아니냐, 보건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로의 감염 현재로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병원 감염을 막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2차 감염자가 생기고 또 2차 감염자 중에서도 놓치는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역사회 유행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유행 수준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발열 환자나 그다음에 중동 여행자나 아니면은 이제 급성 중증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해서 각 병원에서 이제 이 메르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지금 격리 관찰 대상자, 지금 격리 관찰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메르스 환자나 감염자 혹은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 또 그분들이 이용했던 병원에서 같이 입원했거나 아니면 같은 그 공간에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 격리 대상자로 잡아서 격리도 시키고 있고 이제 자가 격리도 시키고 있고 시설 격리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게 특히 이제 2차나 3차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 병원 시설이었고 그분들이 입원했던 병실뿐만이 아니라 병동 전체에 감염됐던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이제 맨 처음 첫 환자에서부터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메르스가 위험한 환자군,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메르스 네.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랄까요? 연령층이 있습니까? 예. 꼭 보통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은 65세 이상이라고 보는데 고위험군이나 만성질환자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수준이 낮기 때문에 쉽게 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되고 나서 임상이 악화되는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 사스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독감 때도 그랬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임상 증상도 약해요. 그러니까 연령은 전체적으로 이 임상 경과를 평가하는 데서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저희 감염자 중에서는 이제 고령자분이 여전히 계시고 또 대부분 상당수가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갖고 열심히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병원 명단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SNS상에서는 벌써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정확한 병원 이름들까지 다 돌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보건당국에서 이때쯤 되면 병원 이름을 밝히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메르스가 의심되는 환자거나 혹은 이제 메르스 접촉한 사람을 보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체 모든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 그거는 아마도 당국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내 앞에 있는 환자가 기침하고 발열이 있거나 혹은 그런 증상이 없어도 메르스와 접촉하거나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병원을 거쳐온 환자라면 예. 의료인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해야 다시 제3의 3차 감염이나 4차 감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전문 의료진에 대해서도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의료인이나 병원에서 즉각 조회했을 때 적어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메르스 환자가 2명인가 3명 나왔던 것을 좀 기억하는데요. 네. 네. 그 당시에 미국은 그 병원을 공개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전체로 공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군요.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즉 메르스 감염 국가가 20여 개 국가인데요. 네. 대부분 공개하지 않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렇게 메르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괴담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메르스 괴담. 뭐 예를 들면 뭐 상대방 피부에 접촉을 하면 전염이 된다. 뭐 공기 중에 전염된다. 이렇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괴담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괴담일 뿐이죠? 상당수는 괴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공기 중에 전염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요. 예. 현재 우리에서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벌어진 것도 이미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제 사우디나 이런 지역에서 원내 감염을 통해서 그렇게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메르스가 이제 예방 백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차 감염까지 나오고 사망자가 있다 보니 온 국민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틈을 타가지고 근거 없는 얘기가 떠도는 것 같습니다만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맨 처음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잘 믿고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얘가 메르스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네.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메르스나 의심 환자나 혹은 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 혹은 이제 그분들이 다녔던 병원에 같이 입원했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마 이제 고위험군으로 잡아서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 이제 연락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도 본인이 이 메르스의 감염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빨리 알려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중요합니다. 예. 예. 만약에 뭐 자신이 이제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전에 실질적인 어떤 예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중동에서 오신 분하고 접촉했는데 발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내가 다녔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거나 혹은 접촉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보건소나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르스 상담센터에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스크를 항상 증상이 있건 없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피하고 거기서 조치하는 대로 병원으로 운송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 사스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그 당시 우리 예방당국 잘 조치를 취해서 한 명도 그렇습니다. 환자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12년, 13년이 흐른 지금 너무나 이 방역당국의 구멍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도 그 점이 개인적으로 무척 아쉽습니다. 사스 때는 일단 맨 처음에 환자가 신고되는 단계부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스의 성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역학조사하고 어떤 걸 방역 조치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잘 알아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때 저도 사스 전문위원회였기 때문에 많이 불려다니긴 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전파 잘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똑같이 전파 안 되는 거로 잘못 생각한 것이 큰 초기의 오류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민간합동센터나 아니면 이 전문, 역학조사 전문위원회나 이런 소집들도 한참 문제가 되고 나서야 소집이 돼서 현실적으로 이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예. 가장 개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예방학과 천병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